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한국 방산이 다시 한번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호주, 루마니아, 폴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방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한국 방산 관계자들과의 회담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한국 KF-21 전투기는 양산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최근 60조 원 잠수함 사업 파트너를 찾아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가 이제는 차세대 전투기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2023년 12월 함께 방산군 수협력 MOU를 개정하며 더욱 방산 분야 관계를 돈독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방위사업청장은 한국과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본 MOU 개정은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의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방산협력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캐나다와 한국 간의 방산협력 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캐나다 해군사령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경남 거제 조선소와 하나오션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캐나다는 최근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디젤 잠수함을 대체하는 사업 중이며 이로 인해 장거리 잠영 능력을 갖춘 3,000톤급 이상 중형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캐나다가 계획한 잠수함 구입 비용은 한 척당 2에서 3조 원가량이지만 운영 유지비를 포함한 총 수명주기 비용은 한화 80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캐나다 군 관계자는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의 점수 비중을 높게 평가할 계획으로 전했으며 그 후보에는 대한민국의 장보고3와 일본의 소류 잠수함이 유력하게 올랐습니다. 이 사업에는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개발 경험이 있는 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스페인 6개국이 뛰어들었으나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두 건조 중이거나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투함 수출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산 잠수함이 압도적으로 유력합니다.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은 한국 근무 경험이 있으며 대한민국 방산무기가 가진 가격 경쟁력과 뛰어난 성능을 익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게 훨씬 더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해군 사령관뿐만 아니라 공군 고위 관계자 역시 비공개적으로 입국하여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협상을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국방장관은 최근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는 KF-21 전투기에 대한 강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캐나다는 기존 도입을 확정지은 미국 F-35 전투기와 함께 세미 스텔스 전투기인 KF-21 보람에도 추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미국 F-35 전투기와 KF-21 전투기를 동시에 도입하여 F-35 전투기에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과 부족한 무장량을 보완하기 위한 더욱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캐나다 총리는 이번에 구입한 F-35 전투기의 생산 효율성이 극도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2028년에 겨우 4대를 받을 수 있으며 2년마다 추가적으로 4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1년이 넘는 장기전으로 돌입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 이상은 미국의 보호에만 집착하지 않고 독자적인 군사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세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의 경제력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캐나다 영공에서 수호의 전투기가 시베리아를 넘어 지속적인 침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의 고민은 깊어져 갔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캐나다 정부와 국방부는 노후화된 전투기를 차세대 전투기로 모두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 도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최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는 스웨덴 사브 그리펜과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 미국 보잉의 FA-28DF 슈퍼호넷을 후보로 두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결정되었지만 아직도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노후화된 호넷 전투기뿐 F-35 전투기의 인도가 늦어지고 있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F-35 전투기만 도입하려던 캐나다 국방장관의 눈에 최근 또 다른 전투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KF-21 전투기였습니다.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KF-21 전투기는 현재 캐나다 공군이 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능과 가성비를 가진 전투기이며
현실적인 대처 방안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산 F-35 전투기의 생산은 오래 걸려 2028년 도입이 시작될 것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에서 한국형 파스 시스템 도입으로 KF-21 전투기의 빠른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산 F-35 전투기를 도입했음에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구입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F-35 전투기만으로 전투기를 운용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게 높은 유지비를 자랑하는 미국산 F-35 전투기에 비해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도입하면 유비지가 미국에 비해 4배 가까이 떨어집니다. 캐나다 공군의 예산을 미국에게 모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 캐나다 정부가 판단한 결정이며, 심지어 자국의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F-35 전투기만 사용한다면 자칫 예산 부족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산 F-35 전투기의 결함 소식입니다. 현재 F-35 전투기는 시험 비행은 물론 훈련을 위한 비행 도중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이러한 결함 이슈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F-35 전투기 도입국과 도입 예정국들 사이에서 미국산 전투기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F-35 전투기는 스텔스 기체이기 때문에 KF-21 전투기에 비해 무장량이 현저히 부족하며 화력 투사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캐나다 언론에서는 캐나다 공군이 화력 투사에 적합한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다며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이러한 목적에 딱 맞는 전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캐나다는 해당 전투기를 최소 20대 이상 구매하길 원한다고 했는데요. 지난 7월 F-35 전투기가 추락한 이후로 캐나다 하지트 사잔 국방장관은 새로운 대체제가 필요하다며 미국산 F-35 전투기만을 이용한 작전 반경으로는 캐나다 영공을 완벽하게 수호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각종 성능 시험 비행을 마치기 전 불안해진 국제 정세 속에 결국 F-35 전투기를 구입하였으나 2028년 고작 4대 생산분을 인도받게 될 캐나다는 F-35 전투기만으로 캐나다를 수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한국과 방산 MOU를 맺을 정도로 대한민국 군사무기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최근까지도 한국산 무기 구매에 관한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KF-21 도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며 직접 대한민국에 방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전투기의 실물을 살펴보고 시험 비행을 지켜볼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한국산 KF-21 전투기는 6대의 시제기들이 모두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내년 양산을 위한 서류상 절차를 준비 중이며 성능 개량도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 동맹국 중 하나로 손꼽히는 캐나다 역시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 공군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에서 추가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캐나다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도입을 추진할 것이며 KF-21 전투기가 캐나다 공군에게 인수되는 시기는 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F-35 전투기가 도입되는 2028년 이전에 1차적인 전략 보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추가 자금 확보 시기와 KF-21 전투기 양산 시기가 맞물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시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폴란드와의 경험으로 인해 해외 수출 시 한국에서 차관을 대주는 것이 아니냐는 협상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캐나다의 경우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추가 자금 확보였으며 물론 대한민국의 군사 동맹국인 점, 한국이 수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캐나다에 추가적으로 이점을 줄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 전달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만큼 한국 경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캐나다 전투기 도입 사업은 물론 잠수함 수주까지 대한민국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캐나다는 한국산 명품 무기로 중국과 적국의 위협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더욱 원활해지고 해당 물량 생산도 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러한 흐름을 확인한 인도네시아는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인디 언론 조나 자카르타는 최근 한국의 스텔스 기술이 이 정도로 높을 줄 몰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블록2 스텔스 실증 기술에 관한 실전 점검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확인한 인도네시아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벌써부터 KF-21 전투기를 배신하고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KF-21 전투기를 가져가지 못하고 기술 지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선택한 인도네시아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청탁금에 눈이 멀어 국가의 장기적 기술 발전 미래를 포기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가 난관에 빠지게 된다면 자신들이 KF-21 전투기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순탄하게 KF-21 전투기를 개발해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에게 긍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계속된 분담금 미납은 더 이상 참아주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한국을 협박해온 인도네시아의 행동은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전투기 분담금을 계속해서 미납하며 분담금 납부를 빌미로 일부 미국 기술과 함께 한국이 가진 모든 연구기술을 요구해왔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디펜스 2024에서 자국의 차세대 스텔스기 시제품을 자신있게 공개했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의 초기 기술을 몰래 빼돌려 만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와 비교해보았을 때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재원을 봤을 때 크기는 우리 한국의 구형 전투기인 F5보다도 작으며 쌍발 엔진의 크기 형태는 미국산 구형 엔진보다도 크게 떨어지며 I-22 전투기의 무기 탑재량은 F4 팬텀 수준으로 무장 하드포인트까지도 KF-21 전투기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거기다 탑재할 미사일도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독자적으로 사용할 미사일 무기가 없습니다. 전투기는 한국산 기술을 빼돌려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인도네시아는 무기 생산 라인 자체가 미비합니다. 환경도 열악한 상황에서 KF-21 전투기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 조악한 전투기를 왜 개발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에게 갑질을 하기 위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프랑스산 전투기를 구매하고 한국을 등한시 여겨왔습니다. 당시 정말 충격이었던 것은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인데요. 인도네시아 전투기의 모급이 공개되었다는 것은 그저 전투기 형상만 만들어졌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이미 형상 설계, 컴퓨터 시뮬레이션, 풍동 실험까지 끝마쳤다는 의미가 되며 최소 10여 년간 인리 내부에서 수백 명의 인력과 상당한 자본이 투입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말인 즉슨 KF-21 전투기의 기초기술만 쏙 빼가 I-22 전투기에 적용시켰다는 뜻이 됩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이 필요했던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을 하려는 의지보다 기술력을 훔쳐서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를 빌미로 한국에게 기술을 100% 이전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에 미적거린 이유가 이번 I-22 전투기 공개로 인해 밝혀졌으며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신뢰성은 바닥 수준입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로 인한 중국, 일본 등으로의 기술 유출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고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와 블록2 개발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물론 한국이 분담금 일분압에 따른 전투기 기술 이전 수준을 낮출 것을 확고히 하자 이제는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인도네시아 국영 언론을 제외한 민간 매체에서는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놀라웠습니다. 조나 자카르타 이외에도 인니의 대표적인 군사 매체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F-21 블록1 양산에 대해 8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며 2028년에는 공대지 무기 통합을 마치고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맡는 블록2를 양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민간 매체에서는 KF-21 전면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공기업 입구를 주목했습니다.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인니 언론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술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한국은 5세대 전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KF-21 전투기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기체에서 공기업 입구 다음으로 레이더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날개에 비금속 소재를 채택해 스텔스 성능을 높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텔스 형상 이외에도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방법은 최대한 기체를 얇게 만들어 전파가 부딪히는 면적을 최소화시킨다는 발상을 했었죠.
이러한 원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날개 두께를 최대한 얇게 만들고 레이더 파가 날개 뒤로 흘러 퍼지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 후퇴각을 크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교한 기동을 많이 해야 하는 전투기의 경우 날개를 최대한 삼각형에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선택한 것은 소재입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는 이 문제를 비금속 소재를 채택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이에 미국 레이시온까지도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자신들이 예상한 것보다 8년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KF-21 전투기는 2026년 이후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는 성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은 한국에게 지속적으로 방산 부품을 판매하려고 하고 한국의 항공시장을 종속시키고자 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파스 시스템으로 인한 생산성 극대화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독자 기술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권리가 없습니다. 초반 기본적인 기술마저도 유출해버린 인도네시아는 이제 신뢰성이 바닥입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카이에 기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조종사들과 연구진에게 자국으로 돌아가기를 권유했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일부 기술이라도 이전받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버티는 중입니다. KF-21 분담금 문제도 뻔뻔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기술 유출마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측은 과거부터 KF-21 보라매가 완성될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방산 장비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그것을 위하여 인도네시아를 도우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한국이 인리를 배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공군의 A사 레이더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질화갈륨, 전력증 폭소자, 양산 공정기술 등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놀라운 국내 기술력들에 대한 기술 유출 우려가 심각하게 화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최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 빨리 인도네시아 연구기술진과 조종사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낼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인도네시아에게 다시 한번 속아줄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연구 기술진이 피땀 흘려 개발해낸 독자 기술들이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며 한국의 보다 우호적인 국가에게 기술 지원을 하고 수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